자,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는 뭐냐면 약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수학적 기납법은 저절로 증명이 되도록 내가 프로그램 언어를 짠다 라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내가 증명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접 증명법이 있고 뭐 간접 증명법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 직접 증명법은 뭐냐면 증명을 내가 직접 막 다 하는 거예요. 간접 증명법 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기류법이랑 대우법이 있어요. 기류법은 뭐냐면 내가 결과를 부정해 놓고 쭉 식을 써 나가다가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오류가 발생하면 내가 부정을 한 게 실수를 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원래 문장은 참이겠구나.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서 식을 써 나가니까 오류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거구나. 원래 문장은 참이구나 라고 했던 게 귀류법이고, 그 다음에 대우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대우를 이용해서 식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우는 어떤 거냐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대우도 같이 참이다 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명제를 가지고 증명할 게 아니라 똑같은 참인 대우인 명제를 사용하면 이걸 증명하기가 조금 쉬워질 것 같다 할 때 우리 대우법을 사용해요. 근데 이제 그 두 개가 아니라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간접 증명법이긴 한데, 간접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약간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짜서 참이냐 yes or no 이런 식으로, 참이면은 이렇게 해도 참이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참이냐 이런 식으로 찾아가도록, 저절로 시스템적으로 찾아가도록 내가 프로그램 세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느낌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합시다. 시그마 n까지 k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거를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세 가지 이제 코스를 만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 놓는다. 자, 두 번째, n이 이 k라는 문자를 좀 거슬리네. 다른 문자로 바꾸자. j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문자가 달라져서 큰 문제는 없으니까.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자, k일 때 참일 때 k 플러스 1일 때 1이 되면 참이 된다라는 걸 이걸 딱 설명하는 순간 첫 번째 문장을 두 번째 문장에다 넣어요. k 자리에 1을. 그러면 이 두 번째 문장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세 번째 문장이 참이 된다면 n이 2일 때 참이다 라는 문장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n이 2일 때가 참이다 라는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두 번째 문장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다시 세 번째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도 참이기 때문에 n은 3이다 라는 참인 명제가 새로 또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n이 3이다 라는 문장이 새로 나왔으니까 그걸 여기다 또 집어넣으면 n은 4이다. n은 4일 때 참이다 라는 또 새로운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계속 넣고 새로 나오고 넣고 새로 나오고 지들끼리 프로그램을 짜서 착착착착착착착
참이 되는 문장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n이 100일 때 참이 되는지 n이 1000이 될 때 참이 되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고 이 세 가지 프로그래밍 세팅으로 인해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참인 새로운 문장이 튀어나오게 되게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새로 나온 문장을 집어넣고 또 새로 나오고 집어넣고 새로 또 나오고 집어넣고 새로 또 나오고 이렇게 되도록 쭉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먼저 n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봅시다. 시그마 j가 1부터 1까지 j는 2분의 1 플러스 1. 자, 1부터 1까지는 그냥 1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이 식은 참입니다. 됐죠? 참인 명제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얘를 앞으로 참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참인 명제를 가지고, 참인식을 가지고 내가 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오류가 생기면은 사실은 참이 아니었던 거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참이라고 생각했던 식을 가지고 오류가 없이 깔끔하게 끝까지 잘 식을 만들어내면 이 식은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맞는 행동이지. 괜찮습니까? 내가 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을 만드는데 오류가 났어. 그러면 오류가 났네? 그럼 내가 참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식을 참이라고 생각을 해놓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식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내가 처음에 참이라고 생각했던 게 틀린 게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게 참이 되도록 모양을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요거예요. 이게 참이라고 내가 가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나는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은 바로 시그마 j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요렇게 되길 바라거든요. 이게 원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좌변은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만들어주려면 얘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합이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준다 이겁니다.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줬어요.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해줬으니까 얘는 등식의 성질을 만족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등식의 성질을 쓴 거라서 위에 있는 식이 참이면 이 식도 참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시그마 k j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j 라고 쓸 수 있고 얘를 통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시그마 j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j는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라는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식도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n자리에 k일 때 참이라 가정을 하면 n이 k 플러스 1이 참이 되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이유가 이 문장 때문이에요. 여기 참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게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세 번째 문장이 참이 되도록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원하는 모양이 나왔죠. 나는 이걸 상상하면서 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야 K일 때 내가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니까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돼. K일 때 참이면 K 플러스 1도 참이야 라는 문장을 만든 거야. 그러면 K가 1이면 N이 1일 때 참이면 N이 2일 때도 참이야 라는 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K 자리에 1을 집어넣었을 때 N이 1이면 N이 2도 참이야. N이 1일 때 참이면 N이 2일 때 참이야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 N이 1일 때 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K에 1을 집어넣으면 N이 1일 때 참이면 N이 2일 때도 참이야. 그러니까 N이 2일 때 참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N이 2일 때 참이다라는 멘트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이 2일 때 참이면 N이 3일 때도 참이야 라는 새로운 또 멘트가 나오는 거죠. N이 3일 때 참이라는 새로운 멘트가 나오면 N이 3일 때 참이면 N이 4일 때 참이야 라고 또 새로운 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 때문에 요거를 지 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참인 문장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야. 알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다면 앞으로 넌 이렇게 해라 라는 식의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이라면 계속 참인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이걸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증명 안 해줘도 이제 이 문장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쭉 참여될 거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가 써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입니다. 이까지는 그렇다 치고 이 다음 문장부터 써나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을 내가 예상을 하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면에 내가 무엇을 추가해야 되는지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걸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양면에 내가 이걸 더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차피 난 이걸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그 다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도록 식을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 듣고 알기가 힘들거든. 연습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시그마. 이제 시그마로 안 써볼까? 자,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1의 제곱부터 n의 제곱까지니까 원래는 얘는 식이 아니라 표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n이 1일 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1의 제곱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n이 1일 때라는 건 이걸 뜻하는 거고 n이 2일 때는 이걸 뜻하는 거고 n이 3일 때는 이걸 뜻하는 거고 n이 4일 때는 이걸 뜻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n이 4일 때는 1의 제곱부터 4의 제곱까지 합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n이 1일 때는 그냥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된다. 뭐 이번엔 문자를 뭘로 할까? A로 할까? 자, 이걸 그냥 시그마를 계산한 게 요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거고 n이 1일 때는 시그마 a가 1부터 1까지 a의 제곱 요렇게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n이 1일 때니까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1부터 1까지니까 1 대입하고 끝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좌변은 1의 제곱, 우변은 계산하면 1. 성립하죠? 그래서 성립.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성립한다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은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하자. 자,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했다는 건 뭐냐면 이건 이렇게 안 쓰고 저쪽에 있는 식으로 그대로 쓸게요.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준 겁니다. 이 식은 맞는 식이야 라고 일단 확정을 짓고 시작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됐죠? 난 이걸 참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n이 k 플러스 1이라는 건 k 플러스 1의 제곱의 합까지를 더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양면에 k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를 왜 이렇게 썼지? 이렇게 양면에 똑같이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해줬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통분을 할 겁니다. 이게 k 플러스 1 제곱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어주면 얘네들 2k의 제곱 플러스 k 여기 6k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애는 2k의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어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의 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은 6분의 k 플러스 1의 인수분해된 거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자, 나는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을 더했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이용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이 참이라면 이 식도 참이에요. 이 식이 참이라면 뭐 그냥 정리만 한 거니까 이 식이 참인 거죠. 그래서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 된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황이 얘가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상황이잖아요.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n이 k일 때 참이라 가정하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2번과 3번을 뜻하는 거고 1일 때 참이라는 걸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일 때 참이면 2일 때도 참이야 이런 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일 때 참이라는 멘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3이 참이다 라는 멘트도 만들어지고 n이 3일 때 참이다 라는 멘트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n이 4일 때도 참이다 라는 멘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앞으로 내가 집어넣지 않아도 계속 참이 될 거라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참인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그러므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이 식은 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에 제일 기본적인 게 유형 8번 같은 거거든요. 자, 유형 8번 같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가 없는 거죠. 문장을 만들어주고 저절로 만들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직접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참인 명제를 찾아내라. 참인 문장을 만들어라. 요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라는 명제를 나에다 집어넣으면 P의 3이 참이다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가가 참이면 이렇게 만든 이 문장도 참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가라는 명제가 참이면 다에다가 집어넣으면 P의 5가 참이다. 이런 참인 새로운 명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3이 새로운 명제가 나왔는데 이게 참이니까 이걸 나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P의 9가 참이다 라는 또 다른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P의 3은 참이다 라는 명제를 다에다가 집어넣으면 P의 15는 참이다 라는 또 참인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내가 집어넣을 때마다 계속 참이 되는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무수히 많은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들 중에 얘는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넣어보면 규칙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게 될까? 한번 해보세요. 니네가 집어넣으면서 이거는 되겠네, 이거는 안 되겠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집어넣다 보면 5번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코스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낼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P1 그러니까 가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명제를 나에다 집어넣으면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예를 들어서 다에다가 집어넣으면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고 다시 이걸 나에다 집어넣으면 또 새로운 참인 명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거를 다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뭐 만드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것. 내가 직접 집어넣어서 참인 명제를 찾겠다라는 것. 이게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 저절로 되도록 문장 구조를 짰다라는 것. 그래서 저절로 되도록 문장 구조를 짜주고 첫 번째 문장만 딱 하나 정해주면 저절로 착착착착착착착 되면서 쫙 참여되는 명제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유형 9번 한번 볼게요. 자 유형 9번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자, n이 1일 때 첫 번째 문장 n이 1일 때 참임을 보이자.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참이라는 걸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좌변은 1은 1에서 이렇게 좌변은 1이면 1이 되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좌변을 보고 이걸 보고 식이라고 하지 말고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얘를 식처럼 판단하고 싶다면 시그마로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n이 1일 때는 첫 번째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n이 2일 때는 두 번째까지의 합, n이 3일 때는 세 번째까지의 합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의 합을 뜻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이라는 걸 성립했다. 이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참이면 세 번째 문장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다. 요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n이 k일 때 참이면 이게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k의 제곱 이다. 이면 이라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양면에 양면에 똑같이 2k 플러스 1을 더해 주었다.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식의 성질 이용한 거라서 위에 문장이 참이면 밑에 문장도 참인 거예요. 참인식입니다. 자, 그래서 좌변이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 식은 n이 k 플러스 1 때고 참인식이다 라는 거죠. 괜찮나요? 이 식은 n이 k 플러스 1일 때고 참이다. 그러니까 2번 문장과 3번 문장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하니까 참이라고 하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학적 비납법에 의해 다음 식은 참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요렇게 가정을 해주었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준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주니까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n이 1일 때를 딱 집어넣는 순간 1이 참이면 2가 참이다. 2가 참이면 3이 참이다. 이런 식으로 저절로 착착착착 참이 되는 모양을 만들어 줄 거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써주는 게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연습을 좀 더 해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죠.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3분의 n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입니다.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n이 1일 때 참임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첫 번째 패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참이라고 하면,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어야 한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게 참이라 하자. 참이면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모양은 어차피 어떻게 생겼는지 뻔해요.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변에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1을 더해줄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모양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변도 n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모양이 나오면 좋겠다 라는 거고, 통분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2로 묶어주니까 k3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모양이 나오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참이면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 문장이 n이 k 플러스 1일 때 상황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다음 식이 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요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형 10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얘는 이제 등호가 있어서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모양을 내가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참이라고 했을 때 얘가 참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요거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13의 배수라는 걸 설명해 보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n이 1일 때 참이라는 걸 설명하자. 자,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4의 세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 얘는 64 플러스 27이니까 91이어서 13 곱하기 7. 그래서 n이 1일 때는 13의 배수가 같다. 괜찮죠? 다음 두 번째 k일 때 13의 배수라고 하자. 자, 그러면 세 번째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13의 배수냐? 이겁니다. 자, n이 k일 때 13의 배수라고 내가 일단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4에 2의 k승 플러스 1, 3의
k 플러스 2. 이게 13의 배수라고 내가 가정을 했으니까 13x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x는 그냥 뭐 정수, 모르는 숫자, 정수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세 번째 걸 만들어 줍시다. 이거는 차입니다. 자, 세 번째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테니까 이게 13의 배수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제 이걸 13의 배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모양을 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괜찮죠? 자, 얘가 n이 k 플러스 1일 때 13의 배수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건 꼭 이걸 써먹어야 돼요. 알겠죠? 이 모양을 써먹어야 돼. 그래서 이 모양과 이 모양을 꼭 만들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16에 4에 2k 플러스 2. 여기를 16에 3에 k 플러스 2 마이너스 13에 3에 k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모양을 바꿨어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이유는 이걸 써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6으로 묶어주려고요. 그리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 다음 얘는 13의 배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난 얘를 13x라고 쓰려고 하는 거예요. 괜찮죠? 얘를 13x라고 쓸 거다. 13x 13 곱하기 3의 k 플러스 2.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13으로 묶어주는 거죠. 16x 마이너스 3의 k 플러스 2. 그래서 얘는 13의 배수다. 그래서 요게 세 번째 문장의 시작. n이 k 플러스 1일 때 과연 될까? 로 시작을 해서 쭉 식을 만들어 보니까 13의 배수가 맞네? 2번을 가지고 3번이 참이라는 걸 설명했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2번 문장을 가지고 3번 문장이 참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든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식이 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대요. 이게 어려워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잘 안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유형 11번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푸는 방법이 거의 정해져 있기는 한데 이 부등식은 3단 문법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3단 문법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3보다 큰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 3일 때 3이라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3을 대입하면은 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참이면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게 참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임을 보이고 싶다. 참이어야 한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그림을 알자, 두 번째 식을 알잖아요? 두 번째 식을 하니까 세 번째 식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모양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괜찮죠? 이거는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야지 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식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거 위에 있는 문제는 등호가 없었기 때문에 양변에 뭘 더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그지? 근데 얘는 부등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변에 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얘는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이 모양 만들려고. 이해되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양변에 2 곱해요. 자,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갑자기 어려워져. 자, 이 다음은 뭐냐면 난 이거 만들어야 되죠. 이거 오른쪽에 이 식이 있어야 되죠. 전혀 다른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을 사용하는데 3단 논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오른쪽에 이 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식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 크기 비교를 일단 합시다. 왜 하는지는 이거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자,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n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죠? 난 n을 k라고 한다 그랬잖아. k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일 거예요. 괜찮죠? k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입니다. k가 3이면 딱 0이에요. 그죠? k가 3보다 크면 양수인 거지. 이해되죠? 이 계산 결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내가 이걸 빼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얘네들 크기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2의 k의 k-1과 k 플러스 1의 k의 크기를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써먹습니다. 괜찮나요? 원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크기 비교를 따로 또 할 수가 있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그대로 옮겨 쓴다. 됐죠?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식을 써보면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고 3단 논법에 의해서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다 라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나요? 이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n이 k일 때 참이면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라는 말을 요걸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결론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참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갑자기 이 식을 쓰기 시작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요 모양이 나와야 돼서 3단 논법으로 요런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3단 논법을 이용하고 싶어서 이 문장이 필요했던 거야. 이 문장으로 요렇게 식을 써야 3단 논법을 쓸 수 있거든. 괜찮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가 어려운 게 이 식에서 변화를 주고 해서 문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추가해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무엇을 추가해야 되는지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제대로 한번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뒤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한번 더 해보도록 합시다. 다 해버렸네, 이걸. 좀 전에. 자, 그럼 37번, 38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7번 먼저 한번 쓸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볼까요? 방금 부등식 한 거니까.
자, 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쭉 써줬죠? 요렇게.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이 모양이 나오길 바라는 거죠. 이 모양이 나오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줍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고, 이제 좌변은 내가 만들었죠. 여기 좌변은 만들었는데 우변의 모양이 안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k에 k 플러스 1과 2의 k 플러스 1 사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크기 비교를 하는 이유는 3단원법을 해주기 위해서. 자,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이걸 2의 k승으로 묶어주면 k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얘가 항상 양수라는 거죠. 왜냐하면 k가 4보다 크거나 같을 거기 때문에. 내가 n을 k라고 하고 지금 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n이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k에다가 숫자를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얘는 항상 양수라는 거죠. 항상 0보다 큽니다. 뺐을 때 0보다 크다는 건 얘가 더 크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단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문장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 된다.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식은 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계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조금 이해의 영역이라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조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벌써 가정을 해줬죠. 첫 번째 문장 참이라고 해줬고, 두 번째 문장 시작을 해줬고요. 나는 이 식이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다음 모양이 나는 뭔지 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다음 문장은 n이 k 플러스 1일 때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식은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양변에 이걸 더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k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양변에 같은 걸 더해준 거기 때문에 등식은 성립하겠죠. 부등식은 성립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좌변은 이제 완성이 됐는데 우변이 아직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우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와 요거의 크기를 비교한다. 됐죠? 크기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빼봅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빼고 왔어요. 빼니까 이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k분의 1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분 k의 k 플러스 1의 제곱, 얘는 분모 분자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분모 분자에 k를 곱해줘야 되죠. 얘는 분모 분자에 k에 k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을 하면 k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k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래서 k에 k 플러스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k에는 지금 자연수 넣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분모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항상 음수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빼보니까 0보다 작대요. 그 말은 이 숫자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더라 이거. 괜찮죠? 그러면 요렇게 식이 완성되니까 3단 논법 이게 완성이 된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구나 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다음 식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쉬워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런 거 n 플러스 1의 제곱이 자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해라. 한번 해보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 자, 이런 거죠. 얘는 n이 1일 때
2의 제곱은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참이고, n이 k일 때 참이라고 하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내가 그 다음에 어차피 n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간 게 내가 원하는 식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 되니까 2k 플러스 3을 더해줍니다. 양변에 같은 걸 더해주는 거니까 상관없죠. 이렇게 더해주고 나면 얘를 2로 묶어요. 이렇게. 얘는 계산을 하면 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갑니다. 괜찮습니까? 이 식 자체가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식이죠.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다시 이거 같은 경우에도 n이 1일 때 1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참이 된다. 괜찮죠? 자, n이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k 플러스 1의 세제곱은 k의 세제곱, 3k의 제곱, 3k 플러스 1. 이 식이 참인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양변에 무엇을 더해줘야 되냐면 3k의 제곱 9k 플러스 7 이걸 더해줘야 돼요. 자, 이걸 더해줘야 되는 이유는 이쪽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이 k의 세제곱 6k의 제곱 12k 플러스 8이 돼서 k 플러스 2의 세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요거 3에 k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러면 3k의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남은 거 3k 플러스 4가 남아요. 그죠? 다시 또 여기에서 3에 k 플러스 1에 1 이렇게 써주면 n자리에 k 플러스 1 대입한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참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되죠?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수학적 키납법 증명을 시켜요. 서술형으로. 근데 그걸 제대로 쓰는 학생이 거의 없어. 그래서 부분 점수를 엄청 줍니다. 다 틀렸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식을 써도 부분 점수를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수학적 기납법을 제대로 쓸 수 있으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니네가 수학적 기납법을 못 쓴다 하더라도 근데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니네가 쓰고 싶은 식 아무거나 써도 맞는 말이기만 말만 맞으면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분명히 부분 점수 줍니다. 알겠죠? 이게 잘 쓸 수 있도록 연습하고 안 되더라도 비우지 말고 아무거나 써라. 알겠죠? 그러면 무조건 점수 주니까
자, 그러면은 증명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것들은 빈칸 치우기라서 문제 풀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고 모르는 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함수 그래프랑 뭐 활용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데 개념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 위주로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시험 대비 교재도 같이 그냥 쭉쭉 할 생각이에요.